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기본 이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기본 이론서 마지막 부분에 기출문제 그 사이 부분에 말이죠.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 그러니까 기록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세시풍속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따로 강의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따로 강의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가 세시풍속은 항상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따로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31회부터 해서요 34회까지 4회분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에, 이 기출문제가 50문제입니다. 50문제 한 강의에 다 정리하기는 시간이 좀 벅차고요. 반씩 끊어서 한 강좌에 25문제씩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상 문제, 모의고사 문제죠. 그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1회부터 34회까지는 2016년도 각각 2월, 5월, 8월, 10월 1년에 4번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 기출문제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항상 그 1번 문제는 서비스 문제 같습니다. 1점 아주 쉽게 좀 몸풀기 문제, 워밍업 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수양계에 이렇습니다. 일단 단양 수양계 그러면은 뒤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단양 수양계 그러면 뭐 구석기 그런 문제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용은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아낄 겸해서 대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느 시대를 묻는 건지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문제 1번은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대에 옳은 것이죠. 구석기 시대에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가락바퀴 신석기죠. 우리가 이제 그 직조생활 원시적이지만 수공업의 증거로서 우리가 시족사회의 신석기 사회 때 나왔습니다. 2번 동굴막지 구석기입니다. 3번 고인돌 청동기죠. 4번 반달돌칼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죠. 선사시대 내용들은 항상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특징적인 유물 제시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2번이 구석기 시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초기 국가입니다. 제철 행사. 그러니까 연맹국가라고 하는 여러 나라 있죠. 여러 나라입니다. 가는 지금 동맹이 났습니다. 고구려가 되는 거고요. 나는 5월, 10월 이렇게 했습니다. 삼한이죠. 삼한의 계절제 또는 5월 수린날 단오입니다. 그럼 10월 계절제 또는 묶어서 그냥 계절제 이렇게 합니다. 가는 고구려, 나는 삼한이 되겠죠. 자, 1번 읍군, 가가 지금 읍군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 이거는 옥저와 동해에서 나온 얘기죠. 옥저 동해는 연맹국가는 아니라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나라를 연맹국가라 하는데 예외로 옥저 동해는 연맹국가가 아니죠. 군장국가입니다. 즉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국가를 군장국가라고 그래요. 근데 옥저 동해는 철기 문화를 토대했어요. 근데 왕이 없어서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고구려입니다.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 등을 거느렸다 그랬습니다. 고구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책화는 어디예요? 동해죠, 동해.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뭐 모의고사 문제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출제된 단어들, 출제된 텍스트들이 주로 많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주로 출제되는 단어의 유념을 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출도 부여입니다. 네 번째는 일책 12법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죠? 고구려하고 그 다음에 부여죠. 부여와 고구려가 일책 12법입니다. 백제는 일책 2법이라고 그랬죠.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죠. 가 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을 얻는 것은, 자, 가는 대성동 고분했습니다. 대성동, 김해 대성동이죠. 금강가야죠. 김해라고 한다면. 특히 거기 나와 있는 사진은 김해에서 출토가 되는 그 갑옷이요. 철 갑옷입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나무입니다. 나무 틀을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 옷 파는 가게에 보면은 마네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 깎아 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철 갑옷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을 두드려 가지고 거기에 갑옷에 맞게 두드려서 철의 몸통 형체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요? 금강가야거든요. 1번은 신라입니다. 신라 동시전, 지증왕대 때죠. 이 동시전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부경은 귀족의 개인 창고, 고구려가 되겠고요. 세 번째 낭랑, 외화 활발하게 교육했다. 가야죠, 가야. 네 번째 진대법, 고구려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대 때입니다. 춘대춘합이죠. 을파소. 다섯 번째는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단궁, 활이죠, 활. 과하마, 조랑말이죠. 반어피, 해표피입니다. 바다 표범의 껍데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에 대한 얘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죠. 이 4번과 같은 문제,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고급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을 애운다라고는, 암기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흐름을 정리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고대사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 현대사 부분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제시하면서 사건 시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자주 출제되는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이라든가, 또 뭐 현대사 부분에서 국지국전 사건의 배열 순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 나중에 현대사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번은 지금 고구려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을, 불교 전례예요. 불교. 고구려 불교 전례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 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372년이에요. 백제도 4세기 침략왕대 아닙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 고구려의 불교 수용은 372년이고요. 백제의 불교 수용은 384년이에요. 전진에서. 이건 어디죠? 동진에서. 누군가요? 순도에 의해서. 이건 누군가요? 마라난타에 의해서. 거의 같습니다. 12년 차이 나니까. 그쵸? 자, 태학 설립. 태학. 소수림왕대 때죠. 국립대학입니다. 나번 자료 봅시다. 나번.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해서 한성 도읍 한성을 점령하고 그 나라 왕 백제겠죠.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 했습니다. 고구려가 내려와서 백제 누굴 죽였냐면은 계로왕을 죽입니다. 이 부여경이라는 사람도 눈여겨봐 주세요. 자주 출제되는 사람입니다. 계로왕입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죠. 그래서 계로왕을 죽이고 백제 문주왕이 수도를 한성에서 어디로? 공주, 웅진원에 천도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475년이죠. 475년. 평양천도 이후 상황이에요. 그렇죠? 평양천도 475년 이 백제 계로왕이 죽었습니다. 물론 평양천도는 시기는 427년이 됩니다. 427년 내려오고 그 다음에 475년에 계로왕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372년에서 475년이에요. 즉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나가했다. 이건 7세기 의자왕 때입니다.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이 자꾸 신라의 변경을 공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치려고 했는데 지금 백제하고 고구려는 여제 동맹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어디로 갑니까? 당으로 가죠. 그러니까 당과 나당 동맹, 진덕여왕대 때.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치죠. 그래서 백제 660년, 고구려 66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7세기 때예요. 한참 뒤 얘기입니다. 굳이 이걸 정확히 475년이니 또는 여기는 372년이 이걸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소수리망 4세기, 5세기 광개토, 장수왕 이런 정도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7세기 의자왕입니다. 백제가 신라 대야성 지금 합천 쪽인데 이 문장도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고구려가 신라에 침략한 외를 격퇴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구 때예요? 광개토왕대 때죠. 광개토왕대 때에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광개토왕의 부대가 보병, 기병 5만 명이 가서 왜군을 막아냈죠. 그럼 내친김에 낙동강 하업강이 내려와서 가야 세력,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가 되고 대가야로 가야의 중심이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요 시기에 해당이 되죠. 세 번째, 이거는 이 병부설치입니다. 신라 6세기 법흥왕입니다. 한참 뒤에요. 한참 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고구려가 대방 축출한 것은 4세기 초 미천왕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초니까 314년이거든요. 시기는 가번의 앞에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372년이에요. 4세기 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고 고구려 왕, 고구원왕이죠. 이거는 근초왕입니다. 시기는 371년입니다. 조금 헷갈리나요? 372년에 불교를 수용하고요. 371년, 1년 전입니다. 이건 이제 백제 4세기. 근초광이에요. 근초광이 누구를? 고구려 고구원왕을 죽인 겁니다. 자, 5번, 1번 문장의 그 내용들은 자주 고급 시험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32회나 33회, 34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수왕 앞에 광개토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죠. 가왕의 활동을 오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단양 적성비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진흥왕이죠.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는 증거입니다. 1번은 법흥왕이죠. 원강에게 걸사표는 중국 수나라에 보냈던 군대 요청서예요. 걸사표. 그 다음에 우산국 지증왕이죠. 거칠부에게 국사편찬 진흥왕입니다. 역사서 편찬 시기는 대체로 어느 시기냐 그러면은 대외 팽창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 집사부 설치 장관을 중실하였다. 진덕 여왕대 때입니다. 집사부. 그 다음에 국고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쓴 것 역시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이죠. 그래서 3번이 진흥왕대 때 사실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많이 출제되는 왕들이 광개토왕, 장수왕,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근초광,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지증, 법흥, 진흥, 이때 왕들의 업적은 늘 항상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보시죠. 4번과 문제가 거의 유형이 비슷하죠.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백제군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네.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을 드디어 되찾았다는 군이었습니다. 우리 백제군. 이거는 백제가 신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을 백제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신라가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을 다시 또 뺏어요. 이게 뭐냐면 성왕과 진흥왕 간의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진흥왕에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제 동맹이 결렬되는 그 상황입니다. 삼국에. 이건 이게 6세기 성왕 이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왕대 때 진흥왕하고 3차 나제 동맹을 체결해서 한강을 차지했으니까. 자, 1번은 신라가 금관가야를 평합했다. 이거는 532년 법흥왕대 때입니다. 신라 법흥왕대 때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아까 나왔죠? 427년에 장수왕대 때 평양촌도요. 6세기 이후 상황을 얘기합니다. 성왕 이후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제가 관산성에서 패배했다. 이게 성왕이 죽은 거죠. 554년. 이게 나제동맹이 결렬됩니다. 나제동맹이 이제 433년 비유왕과 눌지왕 간에 체결돼서 결렬된 거죠. 이 나제동맹 체결왕, 비유왕, 눌지왕, 결렬된 성왕과 진흥왕도 항상 출제가 돼요. 항상.
그 다음에 고구려가 영락이란 연을 썼다. 이 광개통례 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4세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동진호토 불교 수행했다. 이것도 자주 나오네. 그치? 이거예요. 동진호토 384년. 이거는 누구 때? 침유왕래 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이 이후, 그러니까 한강을 회복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라. 내용을 보면 부여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강이 나와 있습니다. 백강 전투입니다. 삼국 통일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660년에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이 되죠. 668년에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나당전쟁 있죠. 676년에 나당전쟁. 이 나당전쟁은 675년에 연천 매소송 전투가 있고요. 676년에 금강입구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군, 여기는 해군을 격퇴한 거죠. 당나라. 그래서 이게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676년에 삼국통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한편 사비성 함락 이후에 백강전투가 있어요. 그 지금 백강전투거든요. 이게 663년입니다. 일본이 백제 부흥을 돕기 위해서 금강 입구까지 들어옵니다. 백강 금강이거든요. 근데 상륙은 못했어요. 물러갑니다. 백강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되면 황산벌 전투가 이거죠. 사비성 함락 바로 그 해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663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표에서 특정 사건의 전쟁 사건의 연대표도 같이 좀 이해를 좀 해 두시자는 얘기입니다. 8번 보시죠.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목탑의 구조를 석재로 표현하고 있는 석탑, 목조 양식을 그대로 재현했던 석탑이 되겠습니다. 1층 탑신에는 백제 멸망 후 당나라 장수 소종방이 쓴 글이 새겨져 있기도 하는 바로 평제탑이라고 있습니다. 백제를 어떤 제패하고 어떤 거기다 써놨던 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제탑이라고 그랬는데 이 탑 부근에서 기와짝이 하나 출토가 됐죠. 그 기와에 정림사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 절터가 절이 정림사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탑을 정림사지 5층 석탑, 좀 시원시원한 경쾌한 이런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5번이죠. 5번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 문화재 특징 예금 문화사 부분에서의 각종 유물들, 사진들 많이 눈에 익혀 놓으시라고 그랬죠. 1번은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4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는 3층 석탑에 구례 화엄사였습니다. 그 사자가 밑에 그 4마리가 기둥에서 받치고 있죠. 두 번째는 석가탑이죠. 세 번째 양양, 강원도 양양 진전사치 3층 석탑입니다. 신라 하대 때죠. 그러니까 중대 때 2번 석탑하고요. 석가탑하고 3번의 신라 하대 때 탑하고 다른 점은 탑신을 보면은 중대 때는 탑신이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근데 하대 때 양양 걸 보시면은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을 보면은 불상이 석탑에 탑신에 부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좌불상이. 네 번째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이에요. 가문사지. 경주 쪽에 있습니다. 월성군 쪽이죠.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 누구? 의상. 화엄종은 뭐 의상이죠. 그냥 공식입니다. 의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원효, 의상, 의천, 진울,
의천이는 고려죠. 그다음 조선시대 때 이황, 이이. 자, 이 6명의 사상가들도 늘이 아니라 항상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화왕계 누구? 설총, 신문왕에게 올렸다는 글이에요. 두 번째는 자장, 선덕여왕대 때 자장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9개 나라가 신라에 조공을 바쳐올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3번 각훈의 해동 고승전, 고려 후기죠. 각훈. 해동의 고승의 전기를 기록한 거죠. 네 번째,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 누구죠? 관세음보살. 바로 이상이죠. 5번은 신문화쟁론, 누군가요? 원효입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가번은 널방을 벽돌로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벽돌 무덤이죠. 벽돌 무덤. 근데 나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렇죠? 설명이 되어 있죠. 굴식 돌방 무덤이요.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기억. 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령왕릉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조 영향을 받았고, 무령왕릉의 무덤의 그 안에 있는 널 있죠. 널 관. 관은 일본의 오사카산 금송이라고 했습니다. 백제하고 중국 남조 양나라하고요,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근데 무령왕릉에는 벽돌 무덤인데 벽화가 없어요. 근데 무령왕릉 바로 옆에 있는 벽돌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공주에. 그거는 벽화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무덤의 가번입니다. 벽돌 무덤.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했습니다. 이거는 통일 이후에 나옵니다. 통일 이후에 규모가 좀 작아진 굴식 돌방 무덤이 있어요. 이제 규모가 좀 작아진 굴식 돌방 무덤으로서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르고 여기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간지가 조각이 된 거죠. 12간지가 조각이 됐습니다. 자, 디귿. 나 벽과 천장에 벽화를 그린다. 나오죠.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 있죠. 리을. 나 도굴이 어려워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했다. 이거는 도굴이 쉬워. 안에 뻥 뚫렸기 때문에. 이게 부장품 보존이 불가능해.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설명은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적인 것이 경주 155호 고분이에요. 이 155호 고분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이라고 그러지. 근데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천마총 부장품이죠. 부장품. 벽화가 아닙니다. 기역과 디귿이 이 무덤에 대한 벽돌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1번. 밑줄 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였죠. 자, 박스 안에 있는 그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에 큰 바위 위에 장례를 치렀다. 왕이 변해 용이 되었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문무왕 수중릉입니다. 해중릉이라고 그러죠. 문무왕 수중릉. 왜 그 삼국통일 문무왕, 그 다음에 태종 무열왕이 나오고요. 통일전쟁이 시작됐던 그런 이제 통일이 완성된 문무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양성 함락, 매소송 전투, 기벌포 다 문무왕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신문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효소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성덕왕이 나옵니다. 지금 문무왕 수중릉, 호국릉으로 알려져 있는 이 수중릉을 얘기한다는 거죠. 문무왕입니다. 1번은 누구예요? 성덕왕이죠. 2번은 국학, 누군가요? 신문왕입니다. 국립대학. 3번은 대가야, 진흥왕이죠. 금강과야는 법풍왕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신라하대 원성왕입니다. 독수삼풍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지금 말씀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사비성 함락은 무열왕 때예요. 근데 무열왕이 몇 년에 죽냐면은 661년에 죽어요. 백제를 치고 나서 곧바로 죽고 문무왕대 때에 나당연합군에서 평양성 함락, 그 다음에 나당전쟁에서 승리, 삼국통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이 옳은 것은 청해진 나오고 궁복은 장보고의 이름이 궁복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예요? 신라하대 아니 신라하대.
신라 하대 상황으로 오른 것은 1번 백제 무령왕입니다. 22담로 특색연구. 여기는 지방관 파견이 아니라 왕족 파견이라고 그랬죠. 김음돌의 반란. 이거는 문무왕 즉위년에 신문왕 즉위년에 김음돌의 반란이랍니다. 영모 사건이죠. 그러니까 김음돌이 신문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진압하면서 신문왕 때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3번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거는 무열왕부터죠. 이거 신라 중대 아닙니까? 전부 다. 계류부 등 5부족 출신 귀족이 지배층을 했는데 고구려예요. 고구려. 계류부, 순노부 뭐 나오죠. 5번 지방오족들이 반독립적 세력을 성립했다. 신라 하대 상황이죠. 옛날의 사상적 기반은 뭐라고 했어요? 선종과 풍수질설. 또 얘네들과 같이 결탁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육두품. 그 육두품의 사상적 기반은 뭔데요? 유교 사상이었죠. 지금 신라 하대 때 상황입니다. 자, 13번 하겠습니다. 가 국가의 문화유산. 러시아 연해주. 어디? 발해죠. 발해 연화문 와당. 연꽃 무늬가 새겨진 기와장이라는 뜻이에요. 연화문 와당입니다. 발해 걸 얘기합니다. 1번은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연가 7년명 그렇죠.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있습니다. 그 광배 있잖아요. 뒤에 고구려죠. 두 번째는 백제 금동대항로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눈에 많이 익혀 놓으시면 돼요. 세 번째 발해 석등이고요. 네 번째 이거는 부도 승려의 사리탑, 승탑이라고 그러죠. 팔각원당형입니다. 이거 어디 거냐면은 화순, 전라남도 화순에 있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승탑은 불교 선종의 유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고구려 장군총이죠. 돌무지 무덤을 얘기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서울의 석촌동 고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건국의 주역이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해 걸 찾는 겁니다.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4번 밑줄 친 그는 누구냐 이랬죠. 그의 활동으로 지금 보니까 봉사 올리고 봉사 뭐죠? 밀봉했다는 겁니다. 시무십조라고도 했습니다. 그 누구냐 이거요? 최승론가요? 자, 아닌 것 같고 살펴보건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자, 이의민을 죽이고 등장했던 사람 같아요. 누구? 최충원이죠. 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 최우, 최양, 최의였죠. 그 최충원이가 누구를? 바로 명종에게 이의민을 죽이고 등장하고 명종에게 올렸던 시무십조 또는 봉사십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최충원이거든요. 1번 교종 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장악했다. 교종 별감은 교종도감이라고 하는 최씨 정권의 권력 유지 기구예요. 거기에 장을 뭐라고 그래? 장, 우두머리를 교종 별감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최씨가 승계합니다. 2번 정방을 폐지했다. 공민왕 개혁 정치 때 정방 폐지가 나옵니다. 최후 때 인사권 장악기구였죠. 시무 18조 지방관 파견 건의 최승로죠. 고려 성종대. 네 번째 삼별초 진도로 이동했던 삼별초 누구죠? 배중선. 제주도로 갔던 삼별초 누구예요? 김통정이죠. 김통정. 5번 전민변정도감 공민왕 개혁 정치 때의 개혁기구입니다. 여기에 장을 판사를 하고 그 판사 책임자가 누구냐 했더니 신돈이었죠. 신돈. 실패했던 공민왕 개혁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최충원에 대한 얘기예요. 1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15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라고 했습니다.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 철전이에요. 고려 성종대 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걸 모방한 화폐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거는 중보가 있거든. 똑같이 만들었으면 이게 중국 건지 우리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동국, 해동 또는 뭐 삼한 또는 뭐 청구, 태동 다 우리나라의 별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에다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폐를 취한 나라의 경제를 묻는 겁니다. 고려의 경제를 묻는 거죠. 고려. 1번 조선 후기죠. 모내기법 전국적 확산은 2번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감자는 헌종대 때, 고구마는 일본에서 영조 때 구황작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삼포계양, 이건 언제 세종대 때죠. 부산포, 제포연포입니다. 경제 문화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외국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서 삼포를 개양을 합니다. 네 번째,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설치됐다. 고려 때 나오죠. 참고로 경시서는 조선시대 때도 나옵니다. 조선 세조 때 평시서로 명칭이 바뀌어져요. 상행이 감독관청이죠. 다섯 번째, 농사직설.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입니다. 조선 세종대 때의 농서가 되겠습니다. 4번이 고려의 경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16번.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지금 백제 무왕의 꿈이 서려 있는 가. 우리 고장은 삼국시대의 금마저라 불렀습니다. 금마저. 익산이죠. 자, 부여, 공주,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중에 익산입니다. 익산으로 무왕이 수도를 천도 시도했었죠.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익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익산에 그 사진을 뭐 미륵사지도 있고 또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도 있고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넣어놓는 그릇이에요. 승탑, 사리탑. 이거 지역을 묻는 겁니다. 조선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했다. 조선형평사는 경상도 진주에서 백정 출신이었던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일제에 백정계층에 대한 차별대우에 반발한 겁니다. 형평운동을 전개하죠. 형평운동. 1923년입니다. 이 형평 올 때 형은 저울형자입니다. 저울형.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렇죠. 백정계층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반발했습니다. 진주죠. 진주. 조선형평사.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자, 고구려가 평양성에 함락이 됐죠. 668년에. 고구려 부운동이 누구에 의해서? 안승의 왕족입니다. 안승에 의해서 고구려 부운동이 일어나자 신라는 안승의 무리를 회유를 해가지고 전라도, 전라북도 지금의 금마저로 끌어내려서 금마저에다 소고구려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소고구려국의 왕으로 앉혀놓고 삼국 통일 이후에 안승은 진골로 그대로 흡수해버리죠. 진골. 이거는 어디예요? 안승 금마저. 익산이죠. 여기죠. 그 다음에 3번 어딘가요? 강화도죠야. 강화도죠. 강화도. 네 번째 만상의 근거지라고 했습니까? 의주의 만상이죠. 의주. 청과의 무역을 독점했던, 주도했던. 다섯 번째 조만식 조선물산 장려의 1922년에서 30년대 말 평양이죠. 평양. 국제보상운동은 대구.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마저 익산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쌍기가 나와 있습니다. 광종이죠. 1번은 별무반. 여진 정번에 나서는 별무반의 군인이었습니다. 별무반 편성은 누구 때예요? 숙종대 때입니다. 근데 여진 정벌은 숙종대 때가 아니고요. 예종대 때가 됩니다. 예종대. 그렇죠? 예종대 때가 돼요. 이 예종대 때 부분은 나 뒤에 그 해설에서 한번 수정 하나만 하십시오. 해설에 별무반의 요 부분이 숙종으로 아마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종입니다. 왜냐하면 별무반 편성은 숙종 맞아요. 근데 별무반을 데리고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는 것은 예종대 때입니다. 예종대 때. 두 번째는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중추 도병마사. 이거는 성종대 때 만듭니다. 고려 성종입니다.
세 번째, 국자감의 칠제, 국학칠제를 설치했죠. 고려 관악진흥책 예종대 때고요. 네 번째는 경종대 때 전시과가 처음 나오죠. 시정전시과입니다. 경종이고요. 다섯 번째는 노비 안건법에 의해서 양인으로 해방된 노비 있습니다. 노비 안건법, 과거제도, 왕권강화책, 쌍기, 광종이죠. 5번이 광종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왕들의 업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18번.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옳지 않는 것은? 자, 가에서 마까지의 문화유산입니다. 가부터 봅시다. 규모가 거대하고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불상. 1번 뭐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입니다. 보살피 머리가 딥닫고 인체 균형이 안 맞죠. 2번 맑고 투명한 피치색의 자기, 고려 청자입니다. 2번 맞죠? 이 청자 이름이 청자 소문 작은 문양입니다. 소문형 소문과형병, 소문과형병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소문과형병입니다.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소문과형병입니다. 소문가에 무늬가 그려져 있는 형태의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청자라고 합니다. 청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층 다각탑이다. 그다음에 라는 배울림 기둥, 주심포 양식,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맞죠? 배울림. 기둥이 이게 튀어나온 거 있죠? 배울림. 주심포 양식.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를 하나 넣는 게 주심포. 여러 개 넣으면 뭐? 다포.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뭐죠? 이건 이제 지금 5번 나온 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에요. 두루마리식으로 해냈습니다. 지금 펴놓은 겁니다. 많이 훼손이 됐죠? 근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이에요. 또는 줄여서 직지라고도 합니다. 또는 직지심경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1377년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판 활자본이냐 아니면 금속 활자본이냐 이걸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옳은 것. 제국대장 공주. 제국대장 공주는 누구냐면 노국공주입니다. 공민왕의 부인, 원나라 공주죠. 그러니까 공민왕 때의 시기의 모습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억, 결혼도감을 통해 공녀가 징발되었다. 원간섭기 때 결혼도감 나오죠. 이 공녀로서 여자들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과부, 처녀, 또 어린 여자들 다 데려갑니다. 동녀까지 데려가죠. 심지어 환관들도 잡아갑니다. 결혼도감이 있죠. 니은은 1145년 고려 인종대 때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곧바로 편찬했던 김부식, 기전체. 티귿, 변발,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원나라 풍습이 유행한 거죠. 망이 망소이의 봉기, 공주 명학소의 봉기라고 그러죠. 이거는 무신 정권기 때예요. 1176년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려 때 특색연구역 소멸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기억, 디귿이 원간섭기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 외조부이자 이거 보니까 뭐야? 이자금의 난입니다. 예종에게 이자미가 둘째 딸을 출가를 시켰죠. 여기에서 누가 나왔죠? 인종이 나왔죠. 인종에게 이자겸이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출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인종은 이자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되고 장인도 되고, 그죠? 또 인종은 이모하고 혼인한 거죠. 이렇게 이제 자매죠. 자매인데 이모하고 혼인한 거고, 얘는 자매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경온이 씨,
이자겸의 난, 요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1번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배경이 몽골 침략대입니다. 최후 때죠. 1231년에 몽골 침략이 있었고요. 1232년에 강화도로 최후 때 수도를 천도합니다. 2번은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최충원 때죠. 무신정권. 네 번째,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 누구죠? 이자겸입니다. 4대라 했더니 4대 수락했죠. 그리고 이자겸 난이 일어났죠. 다섯 번째, 이거는 고려 말 공민왕 개혁 정치 대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9번 문제하고 사실은 겹칩니다.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죠. 똑같은 문제니까. 여하튼 관계없이 4번이 이자겸의 난 1126년 인종대 때의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처음에 그와 남은이 임금을 날마다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를 익히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동정벌, 진도. 진도는 병법서예요. 누가 정도전이 편찬했던 병법서로서 요동정벌을 준비했던 병법서였습니다. 문제는 정도전입니다. 1번은 안양이죠. 2번은 이재현입니다. 충선하게 개혁 정치를 추진했죠. 고려에서 사리몬이라고 하는 기구를 두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실패. 그러니까 몽골에 끌려갑니다. 원나라에 끌려가서 만권당을 두고 원나라 연경에 지금의 북경이죠. 연경에다가 그 대도 연경에다가 이 만권당을 두고 여원 학자들 초빙을 해서 학술 교류합니다. 이때 이제 이재현이가 한 거죠. 그 다음에 황산대첩 이성계죠. 황산대첩. 이성계입니다. 고려 말의 상황입니다. 네 번째, 경제문감을 저술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경제문감. 또 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신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정도전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통도감. 누구죠? 최무선이죠. 최무선. 그래서 네 번째가 정도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 이것은 도동선으로 김갱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갱필은 조의제문이 빌리가 되어 일한 사건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죠. 그러니까 조의제문 때문에 터진 것이 무오사화고 연산군 10년에 터진 것이 갑자사화, 윤씨 폐출 사사사건입니다. 그러면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윤씨 연산군 어머니 폐출 사사사건이 발단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사입니다. 이 사는 최고 통치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 대통령 하사품 할 때 사. 그러니까 사사 그러면 왕이 죽였다는 건데요. 왕이 직접 가서 확 죽였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왕명에 의해서 사약을 내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윤씨 폐출 사사 사건에 동참했던 훈구사림을 다치는 거죠. 이게 갑자사화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을사사화죠. 소윤파가 대윤파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윤원영이 윤임을 친 거. 윤임은 누구예요? 인종의 외삼촌이 외삼촌. 장경왕후의 오빠입니다. 오빠.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었죠. 세 번째는 이거는 선조 때죠. 선조 때. 이조 전량직을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효원의 동인과 심의겸의 서인이 되겠죠. 네 번째, 대비의 복상 문제가 풍당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이거는 현종대 두 번에 걸쳐 일어났던 애송 논쟁입니다. 1차 기애송과 2차 갑인애송이었죠. 1차 때는 서인의 일련설, 2차 때는 남인의 일련설이 채택이 된 거죠. 5번은 기사환국입니다. 장희빈 아들 윤, 이 윤이 나중에 경종이었죠. 그래서 얘의 세자 문제, 책봉 문제로 터졌던 1689년 기사환국이야. 기사환국을 통해서 서인에서 권력이 누구로 갑니까? 바로 서인에서 남이죠. 서인에서 남이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689년 기사환국입니다. 숙종대 때 경신, 기사, 갑수환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23번은 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연조 귀감입니다.
이 연조기감이라는 책은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이진흥이라는 사람입니다. 향리입니다. 그러니까 향리들의 전집이에요. 향리 전집입니다. 그걸 몰라도 서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진흥이 쓴 책으로서 사적을 모아서 가에 이 사람들의 사적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는 지방 이서층인 얘네들의 기원과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라고 했죠. 이서. 거꾸로 읽으세요. 그냥 서리, 향리, 중인들 얘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인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1번은 신량역천은 양인인데 몸은 하는 짓이 천직이라는 거예요. 뭐 뒤에 척자나 또는 간자가 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노비죠. 세 번째는 누구죠? 고려 때 화척 그러면은 조선의 누구예요? 백정이죠. 도축업에 종사했던 천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령을 보자면 누구야? 향리죠. 향리들. 그치? 향리입니다. 다섯 번째 시전을 운영하며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했다. 이거는 시전상입니다. 상인들이죠. 그러니까 향리, 서리에 해당하는 계층은 4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남명, 조식입니다. 조식의 호가 남명이요. 동인이고요. 동인에서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죠. 그 중에 북인으로 넘어갑니다. 남이야 북인으로. 그래서 동인에서 누구로 바로 북인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남명, 조식. 이 조식인데 1번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 이건 누구예요? 송시열이죠. 그 다음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주세붕입니다. 풍기군수 중종대 풍기군수 주세붕이가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세운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정제두죠. 정제두. 양명학 강화도에서 강화학파 양명학 실천. 네 번째 성악 집요하고 성악 십도는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죠. 성악 십도는 이황, 성악 집요는 이이. 다섯 번째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해서 정인홍, 곽재우 등의 제자를 배출했다. 이 정인홍, 곽재우가 누구냐면은 바로 남명 조식의 수제자냐, 수제자. 그래서 이제 정인홍, 곽재우 외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몸소 실천에 나서 실천을 보였던 이런 사람들이죠. 5번이 바로 이 조식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대화 내용의 가는 뭐냐면은 옛 집현전의 직절을 분리하여 뭐뭐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홍문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문관. 1번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홍문관 맞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한성부죠. 한성부. 서울특별시. 세 번째는 뭐죠? 재상제 아바의 국정을 총괄 의정부죠. 의정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승정원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바로 간쟁을 담당했던 뭔가요? 사헌부와 사관원을 얘기합니다. 간쟁 담당 기관이죠. 그 중에 대사관을 수장을 했다면 이거는 사헌부보다는 사관원이 되겠습니다. 사관원의 장이 대사관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은 양사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사관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회 고급 기출문제 25번까지 시간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26번부터 나머지 50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